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30K 초반을 횡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경제 오랜만에 이야기를 하면서 코인 시장과 비트코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분석을 해보고, 최근에 이더리움 주소수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거든요. 이게 갖고 있는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저희가 이 안에서 어느 부분을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아사히스가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비트코인이 AI 시대가 되면 그 안에서 가장 적합한 커런시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AI가 채택이 되고 그 안에 비트코인이 커런시로 통용이 됐을 때 엄청난 가격 상승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경제 관련돼서 어제 특이사항으로 금리랑 그다음에 주가, 그다음에 빅스, 달러 인덱스 모두 빠진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이 혼란스럽다, 그러니까 예측하기 어려운 장이 지속되고 있다는 걸 방증하고 있는 거고요.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 미 국채 10년물과 3개월물에 역전이 일어났을 때 그 뒤에 언제 경기 침체가 오는지를 보는 지표인데, 경기 침체를 바라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멀었다, 조금만 더 지나면 분명히 경기 침체가 올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고, 그 이야기는 과거 자료를 통해서 계속 언급을 해주시고 계시고, 보게 되면은 6월달 7월달이잖아요. 요 지점을 지나고 나면 T8 T9 정도 되면은 이제 하락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다, 역사적으로 그래왔다라는 거를 도표와 함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6월달과 9월달 사이에서는 저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건 맞고요. 하지만 저희가 조심을 해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그림을 봤을 때 코인 시장은 앞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2023년도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는지는 자주 언급을 드렸습니다. 또 이런 자료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볼 수 있는 게 서플라이 체인 프레셔 인덱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언제 이슈가 됐냐면은, 서플라이 체인 이거 한창 얘기가 나왔을 때가 물가 상승 막 올라갔을 때 바이든이 그랬어요. 서플라이 체인이 망가져가지고 물가가 올라가는 거다. 그때 한번 들었었는데, 실제로 서플라이 체인 프레셔 인덱스가 급격히 상승을 할 때, 그러니까 코어 인플레이션 지수가 같이 상승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급락을 했어요. 급락을 해가지고 이미 이제 서플라이 체인은 오히려 마이너스로 내려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PC도 같이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된다. 이게 어느 때 그러냐면은, 경기 침체가 왔을 때 디플레이션을 걱정을 하거든요. 경기 침체가 왔을 때 디플레이션을 걱정하고, 그러면서 뭐 돈을 풀어서 그 디플레이션을 해결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2008년도에 한번 지켜봤었죠. 그런 과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연준에서도 회의록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연말에 가벼운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은 지표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비는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경기 침체가 오기 때문에 망했다가 아니라 그 부분을 대비를 해가지고 거기서 기회를 얻을 수 있게 잘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만 경기 침체만 바라보고 하락을 할 거다 바라보고 거의 7개월에서 9개월 정도 날렸잖아요. 2023년도 7월이기 때문에 작년 말부터 그래서 하락을 할 거다 해서 7개월, 9개월 동안 오르는 그 장을 날렸기 때문에 마냥 바라볼 게 아니라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코인으로 넘어와가지고 보시게 되면은, 비트코인이 아직도 횡보하고 있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 보시게 되면은 비트코인을 많이 팔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셀 프레셔가 강합니다. 이거는 어제 말씀드렸던 비트코인들이 이제 거래소로 인플로우 하는 것들과 같은 건데요. 들어오면서 비트코인을 팔기 때문에 이 셀 프레셔가 아직 유지를 하고 있다. 긴 기간 동안 셀 프레셔가 이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실제로 지금 지표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고 나면은 비트코인은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여기서 한 번 더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그런 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산 맵을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단기적인 청산 맵이에요. 이거는 뭐 비트코인 가격에 유의미한 지표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고배율을 많이 한다라는 걸 이걸 보면서 알게 됐어요. 거의 100배, 50배 레버리지를 일으켜가지고 위치가, 그러니까 31K만 가도 이게 다 청산이 돼요. 이런 부분들이 청산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고, 롱 포지션 잡으신 분들도 고배로 많이 잡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유지가 되고 있다. 뭐 선물 거래량 같은 경우는 현물 대비 9대1 정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반복되게 일어날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 노멀에 적응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코로나 이후에 자주 했었는데, 저는 이런 선물과 현물 거래 비중의 차이도 뉴 노멀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불장 오면은 더 심해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물과
선물의 거래처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사고를 확장시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한데 제가 7월 시작할 때 7월 달은 좀 긍정적인 달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비트코인에. 실제로 7월 달은 그러니까 12개 중에 7개가 상승을 하고 5개가 하락을 했는데 2023년도부터여가지고 좀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간 긍정적인 달입니다. 7월 달 같은 경우는. 그래서 7월 달이 긍정적으로 잘 마감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JP모건에서 이걸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돼도 크립토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라는 리포트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JP모건 같은 경우는 사실 당연한 거예요. 얘네들은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크립토에 대한 일정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코인도 발행하고 JPM 코인을 통해서 유럽에 있는 예금자들의 수수료를 이용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오고 싶어가지고 이런 얘기 하는 건 당연하고 다음으로 이거를 드는 게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비트코인 현물 ETF는 미국 이외의 다른 시장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시장에서 현물 ETF가 얼만큼 통했냐 잘 안 통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현물 ETF는 이제 영향력이 좀 적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런 뷰에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시장과 다른 시장은 너무나 다릅니다. 미국 시장이 가지고 있는 힘과 전 세계에 있는 돈을 다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 안에서의 비트코인 현물 ETF는 다른 인터내셔널 비트코인 현물 ETF와는 완전히 다르게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다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 자료를 가지고 와봤고 그래서 JP모건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비트코인 시장 관련돼서 꼭 살펴봐야 되는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3LO 캐피털하고 디지털 커런시 그룹하고 소송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3LO 캐피털 같은 경우도 지난번 하락장일 때 파산한 거래 그 VC거든요. 근데 3LO 캐피털은 영향력이 컸던 크립토의 VC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코인도 여기랑 엮여가지고 제 포트폴리오를 변경해야 될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을 만큼 의미가 있는 그 VC였고 이 VC가 DCG로부터 돈을 한 1.5조 정도 받을 게 있다라고 하면서 소송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제가 이걸 가지고 온 이유는 DCG 같은 경우는 소송에 계속 직면해 있거든요. 그 앞으로 다 한 번이라도 분명 이 코인 시장에 악재로 작용을 할 거예요. DCG가. 그래서 가지고 와봤고 실제로 알메니 같은 경우도 DCG에 돈 내놓으라고 결국 소송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진흙탕 싸움이 되고 있는데 DCG에서는 무슨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고 하면서 반박을 했어요. 오히려 제레미 윙클보스 형제들이 더 문제다. 걔네들이 오히려 그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회의장에도 참석을 안 하고 그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공방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DCG를 핵심으로 해가지고 올드 크립토 인플루언서들이죠. 유명했던 사람들이 다 엮여서 소송전이 진행이 되고 있다. 크립토 시장에 한 번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꼭 알고 가셔야 된다라고 해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제 제목에도 달아놓은 것처럼 이 이더리움 관련돼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 주소수가 급등을 했잖아요. 이거 주소수 급등하는 거는 온체인 데이터상으로 보통은 되게 긍정적인 신호긴 합니다. 이거는 틀림없는 긍정적인 신호고 근데 이게 바로 가격하고 연관이 될까에 대해서는 약간 물음표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왜 급등을 했는지 주소수가 왜 늘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단순해요. 보면은 ERC655이라는 새로운 EIP 제한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주소를 새로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 놨어요. 이게 NFT 관련돼서 NFT의 스마트 컨트랙트 계정을 부여하는 거거든요. 소울바운트 토큰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갑을 많이 만들었다. 미리 알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도 이거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온체인 데이터로 찍혔길래 사람들이 이거 급등하면 가격 오르는 거 아니냐라고 해석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알릴 수가 있어서 원인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보고 있다가 이 지표 나왔길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NFT 관련돼서는 의미 있는 일이긴 합니다. 이 6551이 이게 NFT는 말씀드렸죠. 가장 최저점에 있다. 거래량도 가장 최저점이고 거래 대금도 최저점에 있는 상태인데 이게 점점 업그레이드 기저에서는 변화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새로운 뉴 노멀로 패러다임을 한번 바꾸려고 가지고 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게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는 제가 계속 트래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FT 관련돼서는 뭐 블러가 가지고 있는 블러 홀더들의 보시면은 98%가 98.88%가 손실을 나고 있다고 합니다. 98.88%가 손실이 돼요. 그러니까 사면은 상위 1.2%에 드는 거예요. 블러는. 그러니까 나머지가 모두 손해니까 사면 그러니까 약간 그 98%의 사람들을 다 이기는 그런 뭐 매수 포인트인 것 같은데 이건 매수 매도에 대한 추천은 아니고
제가 NFT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 이더리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만간 수혜를 볼 수 있는 것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계속 이제 트래킹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더리움 관련돼서 꼭 챙겨야 되는 게 LST라 그래서 이게 LST를 LST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리퀴디티 스테이킹 토큰이라고 해서 LST로 이제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LST가 지금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다. LST가 늘어난다는 말은 그러니까 의미가 뭐냐면 LST 파이 쪽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점점 가져가고 있다. 이건 기저에서 이런 데이터의 변화가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제가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계속 온체인 데이터를 보고 이게 어디에 영향을 미칠 건지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살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커브풀에 있는 ST 이더의 TBL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말과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줄어들고 있는 게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해 보면 좋은 결론이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멤버십 라이브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서 계속 규제를 받고 있는데 실제로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줄었어요. 뭐 가장 줄어들 만큼 계속 거래 대금에서 손실이 나고 있고요. 볼륨량에서 그 볼륨량을 신기한 게 업비트가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이낸스에 한국인들이 거래를 많이 하고 있다는 소리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낸스가 한국 시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어쨌든간 바이낸스는 계속 공격을 받으면서 이 볼륨량 전체적으로 이제 줄어들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게 점점 지나다 보면은 결국 궁극적으로 쭉 내려가가지고 그러니까 바이낸스가 전 세계 글로벌 1위 거래소가 아니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가격적인 부분을 봤을 때 이제 올 스테이블 코인이 그러니까 거래소로 들어왔을 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가격이 어떻게 됐는지의 변화를 본 건데요. 지금 스테이블 코인들이 왔을 때 알트보다도 비트랑 이더를 다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을 하고 있죠. 스테이블 코인이.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 있는 그 신호점, 그다음에 시작점일 수 있다라는 게 이 지표로 보이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립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그러니까 연초부터 들어오는 스테이블 코인들을 거의 대부분 다 흡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아서에이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 시대가 도래를 했고 AI가 전체 전 세계 GDP의 5%에서 50%까지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서에이스의 이야기가 아니라 AI가 워낙 지금 핫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전에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게 아니라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된다고 했을 때 이 AI를 제일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만큼 아서에이스 외에도 다른 전문가들도 A가 전 세계의 이 GDP를 차지할 가능성이 많다, 큰 몫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AI 경제, AI 시스템이 도입이 돼가지고 이렇게 돌아갈 때는 그냥 달러가 아니라 비트코인이 이 안에서 결제에 엄청나게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AI 시대의 비트코인이 커런시로 통용될 가능성이 높다. 아서에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2025년도 이후에 이게 채택이 되면은 76만 불을 갈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6만 불 같은 경우는 뭐 가격적으로 큰돈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 가격 어디선가 많이 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캐시우드가 그 아크인베스트의 2023년도 리포트를 보게 되면은 연초에 나왔었거든요. 근데 10년 뒤에 노말에서 좀 불장이 되면은 한 요 정도 갈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그 뷰가 같아가지고 너무 신기해서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아서에스 같은 경우는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비트코인과 AI는 사람들을 포모시킬 내러티브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특히나 더 비트코인을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2023년도는 계속 변동성이 있을 거다. 2024년도부터 진정한 불장이 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뷰는 저와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아서에이스 자료들은 계속 인터뷰가 있을 때마다 종종 여러분들께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